20년 결혼 생활의 충격적 진실. 남편과 의붓딸의 배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밤 집으로 돌아온 지수가 본 것은 밤 10시. 현관 열쇠를 돌리는 지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독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녀. 회사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 파일이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사의 차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의심 어린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다. 이번만은 평온했으면 좋겠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임. 시간이 멈췄다. 거실 중앙 소파 위에 남편 종민과 20살 가희가 있었다. 둘 다 속옷 차림이었다. 가희의 어깨에 올려진 종민의 손.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가 아닌 남자가 있었다. 지수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가 집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종민은 황급히 일어서며 셔츠를 집어들었고 가희는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목격한 충격의 현장. 종훈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평소처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충격과 혼란이 18살 소년의 얼굴을 덮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가. 가희 누나랑. 종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지수의 시선이 종민에게 향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에서 낯선 사람을 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종민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아 보였다. 드디어 20년 거짓말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말해야겠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 종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까지 느껴졌다. 뭘 말해? 뭘 말하겠다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다. 종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다. 가희는 내 딸이 아니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모두의 시선이 종민에게 집중됐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유전자 검사도 연구소도. 모든 게 가짜였어.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몸을 기댔다. 뭐라고 했다고? 그 연구소 직원도 내 친구였어. 돈을 주고 거짓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 종민의 고백은 계속됐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종훈이 벽에 주먹을 쳤다. 아빠, 설마 가희와 나는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종민의 고백에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부터. 입원해 있을 때부터?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3개월 전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그때를 떠올렸다. 병실에서 혼자 지새우던 밤들. 가족들의 면회를 기다리며 보낸 외로운 시간들. 그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그래. 그때 가희를 카페에서 만났어. 우연히. 아니, 이제 와서 말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 종민이 고개를 숙였다. 가희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 일부러 찾아갔어. 젊고 예쁜 여자애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수의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럼 왜 딸이라고 했어? 왜 집에 데려왔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종민이 마침내 가장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너와 이혼하고 싶었어.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뭐? 그래서 뭐라는 거야? 가희를 딸이라고 속여서 집에 들이고 너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려고 했어.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도. 지수가 헐떡였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럼 회사 프로젝트 파일도. 그것도 내가 했어.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삭제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연이은 실수들,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들, 상사의 차가운 대우들. 모든 것이 남편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출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종훈이 아버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18살 소년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종훈의 주먹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닥쳐.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빠야? 주먹이 종민의 뺨을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종민이 비틀거렸다. 하지만 종민은 피하지 않았다. 그대로 맞으며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나는 아빠 자격이 없어. 종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 거짓말로 살았던 거야? 아니야, 종훈아. 너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어. 거짓말하지 마. 엄마를 그렇게 속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 종훈이 계단을 향해 뛰어 올라갔다. 가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20살 어린 나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아줌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가희를 바라봤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죄송하다고? 처음에는 정말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된 얼굴이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일용직이시고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된다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아저씨가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언제 알았는데? 한 달 후에요. 아저씨 핸드폰에서 아줌마 사진을 봤을 때. 그럼 그때 그만둬야지. 그런데 아저씨가 아줌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지수가 일어섰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20살이면 옳고 그름을 알 나이 아니야? 네. 그럼 내가 뭘 했는지도 알고 있겠네. 가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종민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래. 맞아. 사랑이 아니었어. 하지만 너와도 사랑이 아니었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종민을 바라봤다. 우리 결혼. 언제부터 사랑이었어? 언제부터 행복했어?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매일매일 무료한 일상의 반복. 그런 삶이 의미 있었어?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절망적인 어조였다. 가족? 우리가 언제 진짜 가족이었어? 종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종훈이 태어난 후로 우리는 그저 룸메이트였잖아. 서로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가족이야.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그 지난 시간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었어. 종민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새벽 2시가 되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찾아온 정적이었다. 종민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옷을 챙기고 있었다. 가희는 소파 한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지수는 식탁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다. 나가. 차가운 명령이었다. 지수야. 나가라고. 더 단호한 목소리였다. 대화라도. 대화? 지금 와서 무슨 대화야? 나가.
지수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종민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가방을 메고 현관을 향해 걸었다. 종훈이를 건드리지 마.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지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종민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소리였다. 가희가 지수에게 다가왔다. 무릎을 꿇으며 빌었다.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수는 가희를 바라보지 않았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너도 나가. 아줌마.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가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정말. 지수가 마침내 가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20살이면 대학생이지? 성인이고? 네. 그럼 내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겠네? 네. 그럼 나가. 지금 당장. 가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짐을 챙겼다.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 현관문이 닫혔다. 홀로 남은 지수의 밤. 거실에는 지수 혼자 남았다. 텅 빈 공간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20년.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20년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결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던졌다. 작은 금속 소리가 정막을 깼다. 또 지수는 자신이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설거지 소리와 함께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남편 종민은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17살 아들 종훈이는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 숙제는 다 했어? 응, 다 했어. 수학 문제집도 한 장 더 풀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운명을 바꾼 초인종 소리. 띵동.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평온한 오후를 깨뜨렸다. 지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소녀였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종민 씨 댁이 맞나요? 지수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낯선 여자가 남편을 찾는다는 것이 어색했다. 네, 맞는데요. 어떤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경계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다. 어떤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종민 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라서. 거실에서 종민이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지수야, 누구야? 그 순간 지수는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봤다. 지수가 현관문을 열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다. 작은 체구의 맑은 피부, 어딘가 아련한 느낌을 주는 외모였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그녀 손에 들린 낡은 사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가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가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진을 내밀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제 어머니예요. 지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의 여자 얼굴이었다. 그리고 가희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어머니가 김종민이라는 분과 옛날에 알고 지냈다고 하시면서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때 종민이 현관으로 나왔다. 가희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가희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당신, 이 아이를 알아? 잘 모르겠어. 가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어머니 이름은 윤미영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종민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다. 윤미영? 네. 기억하시는 거죠? 어머니를 기억하시는 거죠? 지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모르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주었다. 당신, 정말 아는 사람이야? 응. 대학 때 잠깐 알고 지낸 사람이야. 그런데, 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럼, 혹시 정말 제 아버지이실 수도 있는 건가요? 뭐라고? 지수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현관이 조용해졌다.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종훈이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엄마, 뭔 일이야? 왜 다들 그렇게 서 있어? 가희가 키 큰 종훈을 보며 눈을 크게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분이 제 오빠인가요? 오빠? 뭔 소리야? 이거 참. 이게 무슨 상황이야? 종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종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밖에서 이러면 이웃들이 다 들어. 지수는 망설였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소녀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가희가 애절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지수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희의 눈에서 진심 어린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일단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지수는 차를 끓여와 가희에게 건넸다. 차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가희는 잠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듯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혼자세요? 네.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가희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사진과 이름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어렵게 찾아왔어요. 종민은 가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이가 정말 돌아가셨다고? 네. 폐암이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수가 종민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그 윤미영 씨와 어떤 사이였어? 그게 대학 때 잠깐 사귄 적 있어. 지수의 표정이 굳었다. 사귀었다고?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낸 정도야. 종민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때는 너를 만나기 전이었고. 가희가 간절하게 말했다. 저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종훈이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물었다. 잠깐, 그러니까 이 누나가 내 누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좋을 텐데. 가희가 대답했다. 종훈은 가희를 바라봤다.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다. 유전자 검사. 그런 걸 어떻게? 지수가 혼란스럽게 말했다. 종민이 갑자기 말했다. 할 수 있어. 요즘은 간단해졌거든. 며칠이면 결과 나와. 지수는 종민의 반응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의아했다. 당신, 왜 그렇게 적극적이야? 아니야, 그냥. 이 아이가 정말 딸이라면 방관할 수는 없잖아. 정말 검사 받아볼 수 있나요? 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알아보자. 지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고시원에서. 하지만 돈이 떨어져서. 가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지수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럼 일단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그래, 그게 좋겠어. 종민이 재빨리 동의했다. 지수는 종민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가희의 처지를 생각하면 차마 내쫓을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폐 안 끼치도록 할게요. 종훈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고. 와, 나보다 키는 작지만 3살 많네. 누나가 맞구나. 가희와 종은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럼 위층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지수가 말했다. 침구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아줌마. 그 순간 종민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 수 없었다. 낯선 소녀가 집에 있다는 것이 어색했고 남편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밤 11시 침실에서 지수와 종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 정말 그 윤미영 씨랑 단순히 친구였어? 그럼 뭐였겠어? 다 옛날 일이야. 종민이 등을 돌리며 대답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유전자 검사까지.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딸, 정말 가능한 일이야? 종민이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모르겠어. 가능할 수도 있고. 지수는 불안감이 커졌다. 20년 넘게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지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밝혀질 거야. 하지만 종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조용한 집안에 보이지 않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었지만 지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가인은 부엌에서 지수를 도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말 착한 아이처럼 보였다. 아주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라 혹시 가족일지도 모르잖아요. 종민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검사 받으러 가자. 네. 종훈이가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누나 잘 잤어? 응, 고마워. 가희와 종은 사이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만은 여전히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오후 2시, 종민과 가희가 함께 검사받으러 나갔다. 지수는 집에서 기다리며 계속 불안해했다. 정말 딸일까? 혼잣말이 나왔다. 만약 정말 종민의 딸이라면 지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종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돼? 응, 조금. 나는 누나가 좋은 것 같아. 종훈의 말에 지수는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그때 종민과 가희가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고 해. 종민이 대답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 가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패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지수가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지수는 몰랐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온 후 가희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었다. 지수는 가희를 위해 방을 새롭게 꾸며주었다. 가희가 우리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파일이 자꾸 사라졌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종민과 가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지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밤이 다가왔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때 내가 알았어야 했다. 지수는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럽다. 모든 신호들이 있었는데 남편의 어색한 미소, 가희를 바라보는 이상한 시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진 상황들. 하지만 난 선량한 사람이었어. 어려운 처지의 소녀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의심할 이유도 없다고 믿었다.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하지만 이미 함정은 시작되었고
지수는 그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이. 에필로그. 1년 반이란 시간이 흐른 후 지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종민에 대한 원망도 가희에 대한 분노도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난 해방감. 20년의 거짓말이 무너진 자리에 진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종훈이 대학에서 돌아왔다.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저녁 준비했어.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지키려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수와 종훈이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종훈아.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빛이 집안을 비쳤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두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 같았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다.